민수는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옆에서 아내 서연도 함께 알람에 맞춰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죠. 부부는 서로의 넥타이와 스카프를 메어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벌써 3년째 이어져 왔네요. 민수와 서연은 주변에서 부러움을 사는 커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첫 데이트처럼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친구들 모임에서도 이들은 늘 손을 잡고 앉아 있었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수가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면 다들 부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곤 했어요. 아내 서연은 대형 광고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업무가 바빠 종종 야근도 하지만 남편 민수를 위해 항상 아침은 함께 하려고 노력했죠. 민수는 중소기업 영업부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맞벌이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작년에는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저녁 민수는 거래처와의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술을 조금 마신 탓에 머릿속이 희미했지만 그는 문득 창밖을 보다가 아내가 일한다는 회사 근처를 지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수는 문득 택시기사에게 잠시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그 회사 건물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서연이 알려준 주도로 걸어가 보니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는 회사 건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상가, 건물과 몇 개의 음식점만이 있을 뿐이었죠. 민수는 혹시 자신이 주소를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어 휴대폰을 꺼내 검색해 봤지만 서연이 말한 회사는 이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민수의 마음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출근한다던 그 회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내가 다니는 곳이 여기가 아니라면 서연은 매일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내내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금방 잠들었을 시간에 민수는 천장만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내의 출근 준비를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늘 그랬듯 우아하게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었죠. 민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아내의 넥타이를 메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먼저 출근한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어디로 향하는지 몰래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민수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아내를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서연이 타는 노선은 확실히 그녀가 말했던 회사 방향이 맞았죠. 민수는 두 칸 뒤 객차에 탑승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마도 어제 본 것은 단순한 착각일 거라고 자신을 안심시켰어요. 30분쯤 지하철을 타고 가던 서연이 내린 곳은 원래 가야 할 역보다 두 정거장 앞이었습니다. 민수는 당황스러웠지만 계속해서 아내를 따라갔어요. 서연은 역에서 나와 큰 길가로 나왔고 잠시 걷다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거리를 두고 따라가며 가끔씩 상점 앞에서 멈춰 서연을 관찰했죠. 골목길을 따라 5분 정도 걸었을 때 서연이 멈춰선 곳은 낡은 모텔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블루밍 모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눈을 의심했죠. 직장인처럼 차려입은 아내가 망설임 없이 모텔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민수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 한참을 그 모텔을 바라봤어요. 민수는 아내가 들어간 모텔 근처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금방 나올까 싶었지만 1시간이 지나도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민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왜 회사 대신 모텔에 갔을까요? 일이 있어서 잠시 들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민수는 생각하기 싫은 가능성을 억누르려 애썼어요. 결국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서연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모텔 문을 열고 나온 서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곧바로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죠. 민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바로 물어볼까요? 아니면 더 지켜볼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민수는 결국 회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를 했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민수는 아내의 거짓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서연의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눈으로 본 현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죠. 다음 날 아침도 민수는 비슷한 핑계로 일찍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연을 따라갔어요. 이번에도 서연은 같은 모텔로 향했고 민수는 또다시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난 후 서연이 나왔고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향했죠. 민수는 멀리서 아내를 지켜보며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민수는 아내를 미행했습니다. 그는 회사에 휴가를 냈고 매일 아침 서연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갔어요. 서연은 일주일 내내 회사라는 곳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3곳의 다른 모텔을 번갈아 가며 방문했죠. 민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내와 같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모텔마다 다른 남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는 고통스러웠지만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망원 카메라를 구입했어요. 그는 모텔 맞은편 건물에서 아내가 누구와 만나는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일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아내의 모습에 민수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죠. 그가 알던 서연은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3명의 남자와 규칙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고 화요일에는 40대 초반의 캐주얼한 옷차림의 남자였어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철저한 스케줄 관리에 경악했죠. 그녀는 마치 또 다른 직업을 가진 것처럼 체계적으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서연은 완벽한 아내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민수의 옷을 챙기고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데이트를 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이런 서연의 모습이 낯설고 무서웠죠. 그는 아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아내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요? 민수는 매일 밤 이 질문에 시달렸어요. 민수는 서연의 휴대폰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항상 비밀번호를 걸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서연이 샤워하는 동안 잠깐 자리를 비운 휴대폰을 발견했죠. 운 좋게도 화면이 켜져 있었고 민수는 빠르게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연락처 이름 없이 저장된 번호들과
짧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시간과 장소만 간단히 적힌 내용이었지만 분명 모텔에서 만난 남자들과의 대화였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이중 생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면서 자신의 감정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그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차가운 결심이 생겼어요. 그는 단순히 이혼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그에게 준 상처만큼 그녀도 고통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민수는 아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완벽한 이미지였어요. 서연은 주변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커리어 우먼이자 이상적인 아내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항상 완벽한 부부 생활과 화려한 직장 생활로 가득했죠. 민수는 서연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고통을 참으며 며칠을 더 기다렸고 아내의 모든 행적을 기록했죠. 민수는 작은 사무용품 가게에서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사진만이 아니라 음성 증거까지 확보하기로 했어요. 가방 안에 녹음기를 숨겨 아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었지만 민수는 이미 그런 고민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민수는 위치 추적 앱을 서연의 휴대폰에 설치했어요. 서연이 잠든 사이 그녀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는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앱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민수는 서연이 어디로 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가 수집한 데이터는 서연이 말한 회사 근처가 아닌 여러 모텔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민수가 수집한 증거들은 방 안쪽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진들, 녹음 파일 위치, 데이터 모두 아내의 이중 생활을 증명하는 자료였어요. 민수는 이 모든 증거를 보며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죠.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자료는 그의 복수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한다며 집을 나섰고 저녁에는 회사 이야기로 민수를 지루하게 했어요. 서연은 심지어 가상의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어내며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민수가 지난 5년간 그녀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민수의 눈에는 서연의 모든 행동이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민수는 서연이 왜 이런 이중 생활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적어도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어요. 서연은 대체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민수는 자신이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문제는 서연에게 있었습니다. 민수는 법적인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이 이혼 소송에서 어떤 효력을 가질지 알아봤어요. 변호사는 민수의 자료가 충분히 강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조언했죠. 민수는 이제 법적으로도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계획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서연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지위와 이미지를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서연은 항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시했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수는 이러한 서연의 허영심을 공격하기로 했죠. 그는 서연의 지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그녀의 실체를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서연의 생일이 한 달 후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서연은 매년 자신의 생일에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고 친구들과 가족들을 초대했어요. 이번에도 서연은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20명가량의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민수는 이 자리가 서연의 이중 생활을 폭로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그날까지 아내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수는 서연의 생일 파티를 위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며 서연이 원하는 대로 파티를 준비했어요. 레스토랑 예약을 확인하고 초대장을 보내는 일까지 도왔습니다. 서연은 민수의 적극적인 모습에 기뻐하며 더욱 파티 준비에 열을 올렸죠. 그녀는 자신의 30세 생일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파티가 서연의 마지막 사교 모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레스토랑의 프로젝터와 음향 시스템을 미리 점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편집해 짧은 영상으로 만들었죠. 서연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장면 그리고 녹음된 대화들이 포함된 영상이었습니다. 민수는 복수를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공개적인 망신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하지만 서연이 거짓말을 하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분노는 다시 타올랐습니다. 서연은 그의 신뢰를 완전히 배신했고 민수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생일 파티 전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일 있을 일들을 상상하며 밤새 뒤척였어요. 서연은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천사처럼 순수해 보였죠. 민수는 잠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곧 서연이 다른 남자들과 있는 모습이 떠올랐고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드디어 서연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서연은 들뜬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특별히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새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민수도 정장을 차려입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죠. 그는 서연에게 비싼 목걸이를 선물했고 서연은 기뻐하며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자신의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 7시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서연의 친구들은 민수를 보며 부러운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그들은 민수와 서연이 완벽한 부부라고 생각했죠.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도 곧 도착했고 자리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축하 인사를 하려는 것처럼 행동했죠.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멋진 축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하지만 민수가 한 일은 리모컨을 꺼내 프로젝터를 켜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서연과 민수의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곧 화면은 바뀌었고 서연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장면들이
연속해서 보여졌죠. 레스토랑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화면과 서연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고 이제 서연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녀가 남자들과 나눈 은밀한 대화 내용과 민수에 대한 비웃음까지 모두의 귀에 들렸죠. 서연의 부모님은 충격에 휩싸였고 친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영상을 멈추려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평온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며 리모컨을 높이 들어 그녀의 손이 닿지 않게 했죠. 서연은 민수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차갑게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연의 비밀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부정할 수 없었어요. 서연의 부모님은 충격에 빠져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나가버렸습니다. 평소 서연을 부러워하던 친구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경악했죠. 민수는 마지막으로 서연의 휴대폰에서 찾아낸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는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과 결혼한 5년 동안 그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신뢰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과정과 그가 느낀 배신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서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죠. 서연은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대화를 하자고 애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이미 서연과 나눌 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민수는 서연에게 내일까지 짐을 빼달라고 말했고 더 이상 그녀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식당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자리를 떠났고 일부는 서연에게 다가가 묻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지연도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지연은 서연이 자신의 남편과도 만난 적이 있는지 추궁했죠. 서연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사회적 지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죠. 결국 서연은 그 자리를 떠났고 민수도 서연을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레스토랑을 나와 민수는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배신을 생각하면 그의 마음은 다시 차가워졌죠. 그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배신을 했고 그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민수가 들어오자 서연은 그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죠. 서연은 민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습니다. 민수는 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서 나가라고. 그는 더 이상 서연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서연은 계속해서 설명하려 했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서연의 거짓말을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일어났을 때 서연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민수는 그녀를 무시한 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죠. 서연은 몇 번이고 민수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캐리어 2개의 짐을 싸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말했어요. 언젠가 모든 것을 설명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아직도 민수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믿지 않았죠. 그는 서연의 말이 또 다른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문을 닫고 나가자 민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연이 나간 후 민수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상담하며 모든 과정을 밟아나갔어요. 서연도 별다른 이해 없이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재산 분할에서도 최소한의 몫만 요구했죠. 민수의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서연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2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민수는 이혼 후에도 서연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요? 민수는 자신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아내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예상치 못하게 서연이 민수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후 3달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도 사라졌죠. 서연은 민수에게 커피 한 잔만 마시자고 부탁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그는 여전히 서연이 한 행동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사랑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며 자라면서 진정한 사랑을 믿지 못했고 항상 더 많은 관심과 자극을 원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민수의 사랑으로 충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다시 공허함을 느꼈죠. 그래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행동이 사랑이 아닌 습관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스릴과 새로운 관계에 중독되었고 그것을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설명은 하고 싶었다고 말했죠. 서연은 민수가 좋은 사람이었고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수는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증오했어요. 서연의 설명이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서연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타인으로 느꼈죠. 민수는 서연에게 앞으로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는 퇴근 후 혼자 맥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끔은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 생각은 날카로운 통증 대신 무딘 아픔으로 변해 있었죠.
민수는 자신이 회복 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시작을 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어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가는 것은 큰 변화였지만 민수는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도 지방 지점으로의 발령을 신청했고 다행히 승인받았죠. 이사 준비를 하면서 민수는 서영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들, 선물들.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증명하는 모든 것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추운 겨울날 민수는 마지막으로 서울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빈 벽과 텅 빈 방들은 마치 그의 마음처럼 공허해 보였어요. 민수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은 그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시간이었죠.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새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에서 민수는 조용한 나날을 보냈어요.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바쁘게 지냈고 주말에는 혼자 해변을 걸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그것도 그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죠. 민수는 자신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봄이 오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을 때 민수는 회사 근처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민수는 퇴근 후 종종 그 카페에 들러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친절한 중년 여성이었고 민수를 기억해 주었죠. 그녀는 항상 민수에게 오늘의 디저트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민수가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그의 테이블에 커피를 엎질렀어요. 민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사과하는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고 같은 건물에 있는 출판사에서 일한다고 했죠. 민수는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민수와 달리 활기차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편집자라고 소개했고 현재 작업 중인 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민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연의 밝은 에너지가 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느꼈죠. 두 사람은 카페가 문을 닫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어제의 만남이 우연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지연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녀는 민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고 함께 앉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기꺼이 동의했죠. 그들은 또다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고 민수는 자신이 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한 기분이었어요. 몇 주 동안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지연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상처에 대해 완전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부산에 왔다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의 결정을 존중했죠. 그녀는 민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민수에게 해변 축제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구로서의 제안처럼 들렸지만 민수는 망설였어요. 그는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민 끝에 민수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해변 축제 날 민수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어요. 지연이 나타났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캐주얼한 원피스를 입고 살짝 화장을 한 지연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죠. 민수는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밤바다를 배경으로 터지는 불꽃놀이를 보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요. 옆에 서 있는 지연을 바라보며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놀라는 듯 했지만 곧 민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민수는 비로소 자신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